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1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공연력학 2024년 화공지 7급 국가직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이런 유형이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뭐 기사나 9급, 7급에 다 낼 수 있죠. 공무원 탄약직이나. 자, 봅시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콘스탄트 TP에서 일어나는 반응 전후의 내부 에너지 변화와 엔탈피 변화가 같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화학 반응 뭐요? 일정 온도, 일정 압력이죠. 그리고 반응 전후. 그래서 화학 반응식만 줬어요. 그래서 단 기체는 이상기체이고 걔는 닫힌 개이며 모든 반응은 완료되었다. 완전히 끝났대요. 즉 다시 말해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뭐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는데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제 삼천포로 빠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출제위원이 우리 많이 본 공식 있죠. 델타 H는 U 플러스 PV에서 그죠? 델타 씌우면 델타 H는 델타 U 델타 PV죠. 그죠? 여기에서 뭐예요? 델타 U 플러스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PV는 NORT죠. 그래서 PV 대신에 NORT 넣고 그 다음에 델타 U 플러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NORT의 전체의 변화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면 고체, 액체일 때는 PV의 영향 거의 안 받죠. 그죠? 그래서 요 텀은 의미하는 게 G, 기체에 가는 거예요. 기체. 왜? 고체 액체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델타 N 이거는 변화인데 N 몰수 변화하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1몰, 5몰, 3몰, 4몰이면 6몰에서 뭐 7몰로 변하죠. 그래서 델타 N이고 조심해야 될 게 R은 상수죠. 그래서 델타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앞에다 써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곱하기 R 그 다음에 일정 온도라고 했으니까 T도 콘스탄트죠. 그래서 T 요 앞으로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T.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본 게 델타 U에 델타 N 그냥 여기 그냥 점 있다 치고 이렇게 RT라고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RT는 델타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뭐라고 써요? 델타 N 가스 즉 기체의 몰수만 변한다고 해서 일부러 여기다 G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RT right? 그러면 델타 H와 델타 U가 같다고 했으니까 요게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죠. 근데 R도 0이 될 수 없고 T도 0이 될 수 없죠. 0켈빈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델타 NG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요거 찾는 거예요. 요거. 오케이? 그러면 델타 NG가 뭐예요? N 나중 빼기 N 후라고 적읍시다. N 후 N 전 이게 0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델타 NG는 몰수 즉 나중 몰수 빼기 초기 몰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G 즉 C3H5 H8 즉 프로페인이죠. 프로페인 즉 프로판. 그래서 여기는 다 GG가 맞는데 1, 5, 3 여기 4죠. 그래서 3 더하기 4 즉 결국은 7 빼기 6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몰수 변화했으니까 안 되고 GGL이에요. 즉 H2 두 분자랑 O2 한 분자 가스끼리 해서 리퀴드가 됐죠. 그럼 이건 뭐예요? 0으로 취급해야 되죠. 가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0 빼기 반응물 1이죠. 그럼 얼마예요? 3. 그래서 마이너스 3. 이것도 안 돼요. 그죠? 하여튼 델타 NG가 무조건 0이 돼야 되지 음과 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고체
이건 당연히 0인 거고 이것도 고체죠. 그래서 EMnO2가 EMnO 플러스 O2 1이죠. 그래서 0 더하기 굳이 쓰면 0 더하기 1 빼기 1이잖아요. 그죠? 이거 고체죠. 0이죠. 그래서 결국 1. 이것도 안 되네요. right? 요거 1, 1, 요거 숫자 개수 1이죠. 요거 2죠. 다 가스죠? 그래서 생성물 개수 2 빼기, 그 다음 뭐예요? 1 더하기 1. 요거 0이네요. right? 그래서 정답 4번. 그래서 이런 유형 쌤도 출제 예상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7급에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화공기사에도 나올 수 있고, 공무원 탄약직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PV에서 PV NRT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NRT에서 RT는 컨스탄트 상수고 델타 N만 따로 분리해서 쓸 수 있는데 가스일 경우이다. 왜냐? 고체 액체에는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사실 막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잘 봅시다. 델타 U 플러스 델타 PV에서 델타 U 플러스 델타 NORT인데 이거 어떻게 쓰면 돼요? NORT에 가스 플러스 굳이 쓰자면 리퀴드 플러스 델타 NORT 고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다시 NRT가 PV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향 없으니까 그죠? 아 선생님 여기 액체나 고체에 N이 들어가 있으니까 몰수 변화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NRT를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PV로 다시 돌려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PV는 압력이나 부피는 고액에서 영향 미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 요렇게 해서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NC RT 곱하기에 곱하기에 그래서 요런 유형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1번, 8번 한번 풀어봤고요. 자 9번 300켈빈 1ATM 뭐 27도씨니까 뭐 300, 200 얼마야? 273이니까 27도씨 뭐 이런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300켈빈 1ATM에서 R오건 단원자 분자죠.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분자 기체 1몰이 닫힌 게에서 가역공정 가역공정이라는 것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요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개념인 거지 갔다가 오는 모든 공정을 가역공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단편적으로 A에서 B로 갈 때 가역공정이나 하면 뭐예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되고 또 A에서 B로 갈 때 마찰이 없다, 손실이 없는 거, 아무 손실이 없는 거, 그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만약에 화학 반응이든 그냥 경로를 따라 이동했던 어찌됐든 가역 공정의 의미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이해하시면 돼요. 각 과정을 통해 기체의 부피가 2배로 팽창, 2배로 부피가 팽창했다. 외부에 수행한 일의 크기, 우리가 보통 델타 U는 이거 W로 정의하잖아요. 플러스로 정의하잖아요. 그때 정의식은 뭐예요? W 갈로 쳐서 마이너스 인테그럴 PdV.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수행한 일은 스미스 책 기준으로 하면 음이죠. 그죠? 근데 일의 크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W가 구해 이 소리죠. 즉 팽창했으니까 dv 플러스일 거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이잖아요. 그죠? 이 W가. 근데 우리는 크기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출제원이 절대치 씌워준 거예요. 자, 그래서 등원과정, 등합과정, 다혈과정 이거 나오면 이거 공부 잘 하시고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암기해도 되죠. 근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난다. 기억이 갑자기 안 난다 하면 우리가 등원 곡선 이거잖아요. 등원. T = constante. 기억이 안 난다. 암기 못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산 문제 말고요. 이해하는 거. 그래서 부피가 2배로 팽창했대요. 그럼 초기 부피가 작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그래서 여기 V1 잡고 여기 V2로 잡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등원이니까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간 게 이게 가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에서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저 P 곡선, Y축 곡선의 밑에 넓이죠. 그러니까 가는 요만큼일 거고 등 앞 과정은 뭐예요? 여기에서 압력 일정하게 한 거죠. 그죠?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 가면 등압도 유지했으면서 부피도 2배 여기죠. 그래서 면적이 더 넓어졌네요. right? 그 다음에 단열 과정은 항상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요 지점 기준인 거예요. 출발 지점 기준으로 슬로프가 더 이렇게 가파른 거예요. 가파른 거. 이해됐죠? 만약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반대로 간다. 그래서 이게 등원선이면 무조건 하여튼 가파르게 그리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질로 들어가서 시험 문제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등원 과정인데 등원 그래프보다 더 가파르게 그리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거보다 더 가파르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나중 거보다는 밑으로 그러니까 면적이 뭐예요? 요 밑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는 계산해야 되지만 이렇게 정성적으로 물을 때는 그래프 가지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크기가 큰 거 당연히 뭐예요? 등압이 면적이 제일 넓었죠. 그다음 등원, 그다음 단열. 그죠? 정답은 나가다. 그죠? 그래서 늘 줄기차게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이것도 학원기사나 공무원 탄핵지급 또는 화공식 국어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좀 쉽게 나온 거죠. 그래서 9번은 시험편이고 8번은 이제 요거 못 찾아내면 이제 3000%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8, 9번 풀어봤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 10번 문제. 자, 25도씨에서 다음 반응의 표준 반응률. 표준 반응률. 이것도 점수 주려고 낸 거죠. 킬로줄. 표준 반응률 얼마냐. 그래서 단 해당 온도에서 NH3와 H2O의 표준 반응률은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242 kJ per 몰이다.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4NH3 가스 플러스 3O2G는 반응해서 2N2G 플러스 6H2OG 요게 표준 반응률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준 반응률 공식 R 쓰는데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그냥 리액션 이렇게 쓸게요. 표준 반응률은 지금 문제에서는 뭘 줬어요? 생성열 줬죠. 생성열 줬을 때는 뭐야? 시그마 P죠. 여기서는 product의 P예요. 그죠? 양론책 보면 그래서 양론계수의 이건 양론수죠. 양론수의 절대치를 씌운 거 양론계수 양의 값을 취해야 돼요. 다음에 델타 H 포메이션 그 다음에 표준 반응 그 다음에 I 성분 이렇게 쓰죠 보통. 책들마다 틀린데 선생님이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 표현대로. 그래서 여기는 원래 R만 쓰는데 여기 R하고 헷갈릴까봐 정확하게는 뭐예요? 리액턴스 반응물이죠. 마찬가지로 뉴죠. 뉴 델타 H 포메이션 이렇게 그죠? 여기에 이제 펠드 앤 루소 앤 펠드 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에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 보면 항상 양의 값을 취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2 곱하기 단원자 기체네요. 단원자 그러니까 호돈소 기체네요. n 혼자서 만들어진 거는 0으로 우리 처리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그 얼마야? H2 얼마야? 마이너스 242 곱하기 마이너스 242. 그죠? 이게 프로덕트에 대한 거고, 생성물에 대한 거 4 곱하기 생성률 NH3 생성률 문제에서 마이너스 46. 여기 뭐 단위 실수하고 그런 거는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없죠. 트릭이 3 곱하기 이거 호돈소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는 0 처리한다 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268 그죠? 마이너스 1268 키로줄. 너무 쉬웠어요. 기사 수준의 문제네요. 11번 이상기체 상태의 작동 유체에 의해 수행되는 카르노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 이상기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카르노 기관 하면 뭐가 생략된 거예요? 냉동 카르노 기관이 아니고 열기관에 열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냉동 카르노 기관하고 당연히 다르다는 걸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기억번 카르노 사이클의 가역 단열 과정은 등 엔트로피 과정이다. 이렇게 단계별로 막 나오면 일단 카르노 기관 우리 다 암기하고 있죠? 여기 P하고 V면 일단 뭣도 모르지만 등원수는 무조건 꺾고 위에가 TH고 밑에가 TC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가죠. 요 네 단계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부터 항상 출발하면 제일 편하다 그랬죠? 등원인데 부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니까 등원 압축이고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민 없이 우리 단열 압축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리고 카르노 기관은 가역을 전제로 했으니까 여기에 가역자가 생략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TH 따라 움직이니까 등원 얘는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등원 팽창 그 다음에 여기는 볼 거 없이 단열인데 또 팽창됐죠? 단열 팽창. 그래서 등원 압축, 단열 압축, 등원 팽창, 단열 팽창. 이 네 가지 공정.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기억. 카르노 사이클의 가역 단열 과정은 가역 단열 과정이면 뭐예요?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두 개 다 되죠? 등 엔트로피 과정이다. 그죠? 가역 단열은 등 엔트로피. 맞아요. 이거 솔직히 엄밀하게 쓰면은 DS는 T분의 DQ REV 플러스 제너레이션 이건데 단열이니까 이게 닫힌 게 원래 공식이에요. 그래서 단열이니까 DQ는 제로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텀 0인 거고 그 다음 뭐야? 가역이라고 했으니까 생성되는 뭐야? 엔트로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사치를 합쳐서 요 말이 가역 단열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얘기할 텐데 이게 닫힌 게에서의 엔트로피 수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하여튼 가역 단열이면 등 엔트로피 그냥 암기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기출문제 있으니까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니은 두 열 저장고의 온도가 각각 1000켈빈, 300켈빈일 때의 연료율은 30%이자. 이거는 뭐 이제 다 아니까 뭐 절대치 그냥 씌웁시다. 헷갈리니까. 에너지 이만큼 받아서 열 이만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써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QC 플러스
W고 W 이렇게도 쓰고 또는 뭐야? QH분의 W를 QH 빼기 QC 이렇게 쓰죠. 실제로 QH랑 QC는 부호가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절대 씌우는 것 뿐이고 요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T로 대체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언제만 가능해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카르노 기간일 때만 가능하다 이거죠. Right? 그래서 1000하고 300이라고 했으니까 TH 1000 빼기 300이니까 700 1000분의 700이니까 맞나요? 2번 70%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모두 그러면 옳은 것만 그래서 니은은 해당 안 되죠. 그렇게 찾아내면 되고 디귿 카르노 기간에서 일은 오직 등원 과정에 있어서 생산된다. 일이라는 것은 등원에서만 생산된대요. 한번 봅시다. 등원 팽창일 때 QH 나오고 우리 여기 QC 나온다고 그냥 암묵적으로 암기하고 있고 또 이쪽으로 뭐예요? 예를 들어 터빈이 일을 해주고 아니 펌프가 일을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터빈이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터빈 여기 펌프는 걔가 일을 받고 터빈으로 일을 해주고 하는데 그죠? 통상적으로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한번 봅시다. 이론적으로 여기서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등원 압축을 A라고 놓고 요거 B라고 놓고 요거 C라고 놓고 요거 D라고 놓으면 그죠? A 과정 즉 등원 압축 과정 뭐야? 델타 U는 Q 플러스 W죠. Right? 단열 압축부터 해볼까요? 선생님 그렇게 메모를 해놔서 네, 그렇게 해놓든 뭐든 하든 B 단열 압축부터 그러면 하여튼 델타 U는 Q 플러스 W인데 단열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없어지고 그죠? Right? 그리고 W는 부피 변화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쪽 갈 때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우리 PDV로 정의했으니까 부피 줄어드니까 해서 양 무조건 0보다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W가 0보다 크니까 1이 있겠죠. 근데 지금 등원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다음에 C 과정 한번 볼까요? 등원 팽창 과정에서 델타 U는 Q 플러스 W인데 등원일 때 내부 에너지 변화 없죠. 0이죠. 그죠? 따라서 W는 마이너스 Q 맞습니까? W는 마이너스 Q 그죠? 그래서 열을 받으니까 팽창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론 존재하죠. 그 다음에 D 봅시다. D 일로는 단열 팽창 즉 델타 U는 Q 플러스 W인데 단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고 그래서 W 관점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게 델타 U인데
쭉 오면서 팽창하죠. 그러니까 W는 마이너스죠. 팽창하니까. 이거 플러스니까 이 마이너스. 그래서 어찌됐든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뭐예요? 일을 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일을 받고 일을 한다고.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등원 압축. 등원 압축이니까 델류는 Q 플러스 W인데 이상기차라고 했으니까 델류 제로로 가고 결국은 W는 또 마이너스 Q가 되죠. 그런데 압축되니까 dv가 음이니까 양이죠. 그렇습니다. 양.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 카론 기간에서 일은 오직 등원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 어떻게 됐어요? 11번? 이것도 틀린 거죠. 이것도. 그죠? 어떻게 설명해 주는데요? 이 W라는 거는 요 전체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의 합이죠, 합. 다시 한번. 자, 우리 TH, TC인데 갔다가 오는데 요렇게 생긴 모양이든 요렇게 생긴 모양이든 PV 즉 W의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뭐야? 여기는 QH가 들어오고 여기는 QC가 들어오고 여기는 W 예를 들어서 이를 받으니까 펌프 여기는 터빈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가정을 하면 모든 과정이 뭐야? 합이 W인 거고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쓰면 W는 굳이 마이너스라고 쓰면 인테그랄 회곡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등원 과정에서만 생성된다. 사실은 일을 받는 거니까 걔 입장에서는 이게 생성되는 거고 걔 입장에서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요게 생성되고 요건 소모죠. 그죠? 그래서 등원 과정에서만 생성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모든 순환 공정에서 W가 W는 마이너스 Q, 즉 Q는 마이너스 W, Q는 마이너스 W 일이 생성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큰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열이 들어오면서 PV 곡선에서 봤듯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관점 흐트러졌으면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죠. 리얼 카르노 사이클이 가역적인 과정을 통해 한 번 순환할 때 기관의 엔트로피의 엔트로피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맞죠? 왜?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라서 자기 위치로 오면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시작하든 1, 2, 3, 4면 순환 공정을 통해서 자기 위치로 오면 뭐예요? 상태 함수는 상태에 의존하니까 다시 TPV로 돌아왔으니까 변화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얼 2번이고요. 이것은 조금 깊이 있게 생각 안 하면 틀리죠. 근데 다행히도 선지에서 2개만 줬기 때문에 3개 보기를 막 2번에 뭐 기억, 디귿, 리얼 이런 식으로 줬으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디귿 카르노 기간에서 일은 오직 등원 과정에 의해서 생성된다. 아니죠. 등원 과정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단열 팽창 과정에서도
뭐요? 일은 음이지만 팽창하면서 일이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꼼꼼히 보셨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든 과정의 합. 이거는 일부러 부호 때문에 써드린 거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10번, 11번 풀어봤습니다. 자, 12번 한번 봅시다. 12번. 호남용의 그 상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 조심하셨어야 되고. 자, 봅시다. 1번. 성분 I의 활동도는 순수 성분 I의 퓨게시티에 정비례한다. 12번. 틀렸죠. 봅시다. 보면은 호남용액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순수한 놈이 아니고 호남용액, 즉 1과 2 또는 A와 B 이런 식으로 호남용액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문제에서 퓨게시티에 정비례한다. 활동도 했는데 이거 정의 꼭 알아놔야 되죠. I 성분의 활동도인데 이거 꺽쇠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혼합을 의미한다고 했죠. 순수한 게 아니고. 그래서 꼭 익혀뒀어야 되고, 요거는 정의가 또 뭐예요? FI not 표준 상태죠. FI 꺽쇠. 요거 암기하고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요건 무조건 암기예요. 암기. 이건 뭐예요? 용액 중의, 분명히 혼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용액 중의 꺽쇠 들어가면 I 성분의 퓨게시티. 팔 아파서 그냥 안 쓸게요. 그러면서 또 쓴다. 퓨게시티인 거고, FI not 이건 뭐예요? 표준 상태. not 되죠. not NaUGHT 글로벌에서 not라고 표현하는데, 표준 상태에서 여기 꺽쇠 없죠? 그래서 순수 성분 I의 퓨게시티. 그래서 무조건 저거 저식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AI 꺽쇠는 FI 아니 뭐 식 자체 참 있는데 뭐예요? 순수 성분 FI 정비례한다. 맞아요? 순수 성분 FI 요거에 정비례해요? 반비례. 그죠? 순수 성분의 표준 상태일 때의 퓨게시티의 정비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표준 상태란 말도 들어갔어야 되고, 순수 성분 아이의 퓨게시티면서 반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온도와 압력에 있는 콘스탄트 TP에서 모든 구성 성분에 대해 각 성분이 기체상과 액체상의 퓨게시티가 동일할 때 용액은 평행하다. 이거는 뭐 줄기차게 콘스탄트 TP일 때 FI 분명히 혼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리퀴드는 뭐 써요? 베이퍼.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혼합이니까 꺽쇠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right?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었어요. 쉽게 구할 수 있었고. 3번.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부분몰 성질은 독립적으로 변할 수 없다. 자, 봅시다. 3번. 하여튼 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 나머지 걸 보지 않았을 텐데, 콘스탄트 TP에서 한 성분이 변하면 다른 성분도 같이 변화하는 거죠. 독립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시그마 I XIDMI 바 이퀄 0. 그죠?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MI 바는
이 M은 몰 성질이에요. 몰 성질. 우리 뭐 MR은 M 빼기 뭐 MIG 또는 ID 할 때 이 M은 몰 성질이에요. 그래서 MI 바는 예를 들어서 GI 바로 G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G는 또 뭐예요? GI 바에 같은 거는 UI죠. 화학 포텐셜. 그렇다면은 요거 대신에 집어넣어 보면 뭐가 돼요? 시그마 I는 XID UI 이퀄 0. 그래서 요거는 I 성분의 부분몰 성질이죠. I 성분의 부분몰 성질. 그죠? 그래서 요렇게 써도 되고, 만약에 몰수가 이건 분율인데 N 토탈을 곱해버리면 기어 들어가면 뭐가 돼요? NI D new I. right? 그 다음 또 뭐 화학 반응식에서는 뭐예요? new I 그건 생략합시다. 요것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혼합 용해에서 한 성분의 화학 포텐셜이 변하면 다른 성분의 화학 포텐셜도 독립적으로 마음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정답은 여기에서 이제 끝났어야 되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화학 포텐셜 얘기는 안 나왔고, 왜요? 부분몰 성질만 나왔으니까 MI 봐, 요게 부분몰 성질이죠. 요것만 했으니까 우리는 요거 그냥 암기하고 있었잖아요. 이해한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깁스 듀햄 식 또는 이케이션, 그 중에 일부죠. 또 여러 개 있잖아요. 깁스 듀햄 식. 그죠? 그 중에 요거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right? 이거는 그냥 쌤이 예를 들어 드린 것 뿐이고, 올 때는 N 토탈을 곱한 것 뿐이고, 그죠? 요거 암기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 아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4번 이상기체 혼합물에서 성분 I의 퓨게스티는 성분 I의 부분 압력과 같다. 이것도 너무 잘 아는 거죠. 4번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PI는 YIP죠. 이건 부분 압력이죠. 그래서 이상기체일 때는 뭐예요? 분자간 인력, 반발력 무시하고 실제 압력 그대로 화학 포텐셜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퓨게스티가 압력이죠. 압력. 그래서 FI 꺽쇠 I 성분의 화학 포텐셜은 PI 즉 YIP. 실제 기체는 뭐예요? 실제 기체 B라고 하면 FI 꺽쇠는 FI 꺽쇠는 파이 꺽쇠 YIP. 너무 어렵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요게 뭐예요? 우리가 이상기체일 때 그냥 쓰는 건데 실제 기체일 때는 요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파이 i의 공식 어떻게 해요? 넘겨서 YIP분의 FI 꺽쇠 나눠요. 그죠? 근데 이상기체일 때 뭐가 돼요? 1이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FI 꺽쇠는 YIP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상기체에서는 퓨게스티하고 압력하고 같아요. 그런데
요거 잘 정리하세요.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순수 이상기체다. 순수 이상기체면 꺾지 않는다 그랬죠. I G 혼자 있고 여기 일부러 IG 해서 그냥 압력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혼합물이다. 혼합물 이상기체다. G 혼자가 아니고 혼합물이다 하면 분명히 여기 각 씌우라 그랬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PI가 되는 거고, YIP잖아요. 이상기체일 때. 자, 천천히 보세요. 그러면 실제 기체. 이상기체가 노멀하겠어요? 실제 기체가 노멀하겠어요? 실제 기체가 노멀한 이케이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퓨게스티를 적용하는 거예요. 퓨게스티. 파이는 혼자 있을 때라고 치면 이렇게 P분의 FI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체에 이제 눈을 맞춰보세요. 순수 실제 기체다. 그러면 뭐예요? FI는 P 넘어가서 여기도 I 쓸 수 있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순수하다고 했으니까 넘어가면 파이 I P I인 거고, 그 다음 혼합물 순수 기체다. 혼합물의 순수 기체다. 그러면 뭐예요? FI에 여기 꺽쇠만 채워주면 되죠. 여기에도 뭐만 채워주면 돼요? 꺽쇠. 혼합물일 때. 그리고 PI 이렇게 꺽쇠만 채워준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파이 I의 꺽쇠고 PI는 원래 YIP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 필요 없고요. 일반식이 뭐다? 어떤 혼합물에서 I 성분의 퓨게스티는 당연히 혼합이니까 이 퓨게스티 개수도 꺽쇠를 해주면 그만인 거고요. 이게 보정치잖아요. 그리고 PI 성분인데, 네, 써줍시다. 여러분 헷갈리니까. PI인데, 그러니까 PI는 YIP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통상. 그죠?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뭐만 암기하시면 된다? 에이 모르겠다. 혼합물일 때 이렇게 한 다음에 PI니까 YIP 또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다 귀찮아 하면 이거 꺽쇠인데 정의가 뭐예요? PI분의 FI 꺽쇠.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당연히 PI가 YIP잖아요. YIP분의 FI 다 여러분들 알 텐데 자, 한번 읊어드린 것 뿐입니다. 요거 FI 꺽쇠고 PI 자체가 YIP잖아요. 그죠? 같은 식이에요. 요게 이렇게 정리한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 다시 돌아갑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한다. 이상기체 혼합물에서 성분 I의 퓨게스티는 성분 I의 부분 압력과 같다.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이거 1로만 바꾸면 돼요. 그냥. 그죠? 1로만 바꾸면 이상기체 혼합물에서 성분 I의 혼합물이죠. I의 퓨게스티는 성분 I의 부분 압력과 같다. 요게 PI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짜증날라 그러네. 자꾸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순수할 때는 아무것도 사실 안 붙여줘도 돼요. 그냥 요 P를 보정한 건데 결국은 요게 뭐 혼합이든 아니든 요런 게 대전제인데 다 잊어버리고 혼합을 알면 나중에 단독도 알잖아요. 혼합일 때 공식이 뭐예요? FI 꺽쇠는 I 성분의 혼합이니까 꺽쇠 주고 PI인데 이 I는 어차피 순수하다고 안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P에는 꺽쇠 안 넣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끝. 이게 실제. 그러면 이상이면 꺽쇠 빼면 되죠. 아니야, 꺽쇠 빼면 안 되지. 이상일 때도 혼합이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이게 1이잖아요. 1이잖아. 그죠? 둘 다 당연히 혼합일 때죠. 그래서 이거 그냥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상기체일 때 I 성분의 퓨게시티는 부분합. 다 같은 말이니까. I 성분 I의 부분합률과 같다. 그래서 이 공식만 하면 돼요. 오케이? 이거 그러면 순수일 때 바꿔볼까요? 여기 지원자 있어. 그러면 퓨게시티 개수도 지원자야. 얘 지원자인데 I 빼도 돼. 혼자니까. 그렇지만 헷갈리니까 써드릴게요. 싱글일 때. 이상도 복합 말고 싱글이라면 꺽쇠 빼주면 되잖아. 이거 1이라며 이거. 혼자니까 yi는 1이잖아. 이렇게 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익히시면 된다? 그리고 실제 기체만 알고 있으면 이상 기체는 퓨게시티를 1로 보내면 돼요. 그죠? 그래서 12번 이렇게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한번 풀어볼까요? 13번 300도씨 10파스칼의 기체 A가 300도씨 10파스칼의 A가 엔탈피의 변화 없이 등 엔탈피네요. 등 엔탈피 오리피스 오리피스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즉 노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오리피스 노즐. 딱 노즐 오리피스 나오면 무조건 팽창. 그렇게 얘기하면 편합니다. 온도와 압력이 280도씨 2파스칼로 감소했다면 이게 온도 감소하고 압력도 감소했네요. 감소했다면 줄 톰슨 계수는 도시 퍼 파스칼. 단 기체 흐름은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이고 해당 공정에서 줄 톰슨 계수는 일정하다. 뭐 점수 주려고 낸 거죠. 이런 중요. 뭐야? 볼 것도 없어. 솔루션 뮤 JT 또는 줄 뮤 또는 뮤 책들마다 그저 틀리죠. 줄 톰슨 두 분의 과학자. 이건 뭐예요? 등 엔탈피일 때 압력에 따른 온도 변화죠. 너무 많이 했다. 또는 뭐예요? 델타 P, 델타 T. 그죠?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 얼마? 나중에 얼마예요? 2, 처음 10 파스칼이고 온도 변화 280, 300도씨. 그죠? 그래서 도시 퍼 파스칼로 했으니까 단위만 조심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2.5 도시 파스칼. 너무 쉽죠? 점수 주려고 낸 거예요. 화공기사 수준. 그래서 20문제 또는 25문제 중에 한 60%는 쉽게 출제하죠. 자, 그 다음 13번. 표준 상태에서 이상기체래요. 가역 반응 중, 가역 반응이라고 했어요. 온도가 T1에서 T2로 증가했을 때, 표준, 가역, 뭐 설 필요도 없지만, 이상기체고, 뭐야? 반응을 했어. 뭐,
뭐 A에서 B가 됐든 아니면 리액턴트에서 프로덕트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저찌됐든 간에 T1에서 T2로 바뀌었대. 평형상수 KP가 4배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2가 나중이라고 보고 1이 처음 조건이라고 보면 KP2는 4KP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뭐야? 그냥 KP2는 4KP 뭐 이건 얼마든지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반응 엔탈피는 물어봤어요. 표준 상태에서의 반응 엔탈피 변화. 딱 기호만 딱 쳐다보면. 그래서 온도에 무관하게 일정하고 조심해야 돼요. 온도랑 무관하고 R은 기체 상수이다. 14번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반토프식이죠. 솔루션. 무조건 뭐예요? dt분의 dlnk는 반토프식. 무조건 생각나야 되죠. rt 제곱분의 델타 h 노트. 요거 하나랑 또 dlnk 우리 잡 그래프 나타낼 때 항상 t분의 1이죠. x축, y축 해서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노트.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다 암기하고 있을 거고, 더 똘똘하신 분들은 그래 하나는 값이 주어지고 하나는 미지수다. 그래서 마이너스 r 델타 h 노트 t분의 1 t 프라임분의 1 이렇게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했을 거고, 그죠? k 프라임이나 t 프라임은 값이 주어지고, 또는 시험 문제에서 두 개 다 이게 처음 나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함수로 kt의 함수로 나타내고 나머지는 값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t 두 개 다 주고 t1 k1 다 주고 t2 k2 두 개 다 준 다음에 델타 H 노트 구하라고 시험에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ln k 프라임 해도 되고, 아유 나는 선생님 싫어요. 전 1이라고 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ln k1 요거 그대로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필요 없죠? 이거 바로 그냥 ln k1 그 다음에 4배 k1. 그래서 k가 우리가 보통 반응하면 기체 상태 보통 반응이잖아요. 기체 상태일 때는 보통 뭘 써요? kp.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kp랑 k랑 kc랑 엄밀하게 말해서 k는 활동도 배수 가지고 나타내는 건데, 그때마다 kc, kp 다 쓴다. 그래서 이게 kp일지언정 서로 뭐예요? 오리지널로 돌아가면 오리지널 돌아가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없어져서 그냥 이렇게도 심플하게 쓸 수 있다고 얘기했죠. 지금 다시 말해서 ln kp1 kp 두 번째 kp2 여기인데, 이거 다 어떻게 하다 보면 k1분의 k2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ln 4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식 마이너스 r 델타 h 노트 t분의 1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예요? t1, t2 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령껏 1, 2 이렇게 쓰시면 t2분의 1, t1분의 1이 요거 굳이 쌤이 안 하겠습니다. 요 식에서 요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델타 h 노트는 통분만 하면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r t2 빼기 t1 t1 t2 ln 4 그죠? 통분만 하는 거예요. 통분. right?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15번 한번 볼까요? 15번. 현열과 잡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sensible heat, latent heat. 이건 뭐 상변하고 그죠? 그래서 항상 상변할 때 콘스탄트 TP라는 거. 이건 뭐예요? 상변화가 아니죠. 그래서 기억, 일정한 압력에서 순수한 고체 물질의 결정 구조가 변화할 때 온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아, 뭔가 이상하죠? 결정 구조가 변하는데 온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아, 유리 전이 온도 이런 거 막 공자에서 기억, 퀘스천이네요. 니은 분자의 진동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은 현열 에너지에 의한 것이다. 출제연이 어렵게 됐네. 디귿 순수한 액체가 기화될 때의 잡열은 상변에 수반되는 부피 변화에 반비례한다. 틀렸고. 리얼 현열 에너지는 분자 간 인력을 극복하고 상 변화를 일으킨다. 리얼은 무조건 틀렸죠. 야, 이거 애매하게 됐네요. 리얼은 무조건 틀렸어요. 그래서 리얼은 무조건 빼면은 기억 아니면 1번 아니면 3번이네요. 자, 이 부분 출제연이 좀 까다롭게 냈고 다음에도 이런 형태 나오면 여러분들 맞춰야 되니까 퀵으로 봅시다. 기억. 여러분들 흑연이 당연히 솔리드죠. 그리고 탄소죠. 다이아몬드 얘도 탄소죠. 유기공업학, 무기공업학에서 많이 다루죠. 는 고체 상태에서 결정 구조만 바뀌는 고체 상전이. 그래서 흑연은 보면 sp2 평면 구조에서 다이아몬드 sp3 입체 구조, 3D 구조.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요 관점에서는 뭐예요? 결정 구조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결정 구조. 그래서, 고체 상천이. 고체지만, 고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고고 상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결정 구조 변화. 즉, 원자 배열, 그 다음에 결정 격자 구조가 변하는 거죠. 결정이 변한다는 것은 원자 배열이 변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넓은 의미의 상변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서로 다른 고체 상이에요. 물질이 틀리잖아요. 그죠? 넓은 의미의 상변화를 이해해 주시고, 공급된 열이 온도 상승에 쓰이지 않고 결정 배열을 바꾸는 데 쓰인다. 이 공급된 Q 열이라고 하면 얘는 핵심이 온도 상승에는 안 쓰이고 뭐다? 결정 배열에 쓰인대요. 결정 배열에. 그래서 순수 물질이 일정 압력에서 상전이를 할 때는 보통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기억은 사실 까탈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기억법만 정리하면 순수 물질이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세요. 순수 물질이 일정 압력에서 이때 상전이는 큰 의미의 상전이에요. 고체 상전이. 순수 물질이 일정 압력에서 상전이 할 때는 뭐다? 보통 콘스탄트 T 온도는 일정하고 뭐다? 결정 구조 변화. 이걸 먼저 썼어야 되는데 결정 구조 변화, 다른 말로 원자 배열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정 구조 변화가 순수한 물질에서 일어날 때는 일정 압력에서 온도는 일정하고
상전이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상전이. 그래서 요거는 좀 기본적인 상식이 있었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 한번 또 볼까요? 니은. 현열은 온도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도 상승은 뭐 때문에 생겨요? 우리 늘 배웠던 내부 에너지 때 배웠던 분자의 운동 에너지. 병진 있고 회전 있고 진동 있고.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진동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회전이 한 중간쯤이고 뭐 병진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온도 영향은 잘 들어두세요. 진동은 고온에서만 기여하고 회전은 상온에서, 병진은 뭐 항상 그냥 노멀하게. 그래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에서 병진, 회전, 진동 크기를 이렇게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다시 문제가 이제 다시 그냥 쉽게 들어가면 기억, 일정한 압력에서 순수한 고체 물질이 결정 구조가 변할 때 온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어려웠지만 이게 맞아요. 이건 변별력이 있었겠어요. 니은 분자의 진동 운동 에너지 중에 진동 제일 큰 거. 진동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은 현열에 의한 것이야. 그래서 하여튼 이게 다 운동 에너지죠. 뭐의 운동 에너지? 우리 오브 분자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결국은 현열일 때. 그래서 니은 아리까리 했지만 니은은 확실히 알아요. 이거 순수한 액체가 기화할 때의 잡면은 상면에서 반대는 부피 변화에 반비례한다. 리을 틀린 거는 무조건 알고요. 디귿도 뭐예요? 디귿. 이거 무조건 이거 암기하고 있죠. 델타 H LV. 사실 뭐 LV라고 돼 있지만은 알파 베타 상인 거죠. 델타 H LV는 T 델 V DT분의 DP saturated. 7급 정도면 이 정도 시간 암기하고 있죠. 뭐 비례죠, 비례.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디귿과 리얼은 무조건 틀린 걸 알았으니까 기억 니은으로 갔어야 된다. 근데 기억이 까다롭다. 그래서 디귿 리얼을 무조건 아니까 기억 니은.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16번. 기체의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 다음 방정식을 사용할 때 이에 대한 설명.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네요. 1번 레들리 히콩 상태 방정식이다. 틀렸고. 2번 상수 A는 실제 기체 분자 사이의 청력이 아니고 인력이죠. 3번 상수 B는 실제 기체가 지닌 입자 자체의 부피 영향. 맞죠? A, B는 인계점의 온도, 압력과 무관하다. 이 말도 틀렸죠. 그래서 1, 2, 3은 문제가 안 되고 4번만 봅시다. 4번.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없잖아요. 10을. 그죠? 다 외울 수 없지만 굳이 ABC로만 정리하면 뭐예요? PC분의 R제곱 TC제곱. B는 8PC분의 8분의 1 PC분의 RTC. 그 다음에 C는 C란다. ZC는 당연히 RTC분의 PCVC. 그래서 8분의 3인 거. 반대로 발수일 때만 임계점에서의 압축인자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발스. VD 라지 W. 요걸 때만 요건 거고. 하여튼 어차피 지금 반대로 발수식인데 A, B 이런 거로 정리하면 뭐예요 다. 임계온도, 임계압력과 관련돼 있죠. 그죠? 그래서 쉽게 3번이 답인 걸 찾았고 4번 상수 AB는 임계점의 온도 압력과 무관하다. 아니죠. 그래서 이거 AB로 외우는 사람도 있고 뭐 VC, PC, TC로 이렇게 값들을 하는 사람도 있죠. 편한 대로 암기하세요. 제가 강요는 못해요.
하여튼 우리 알고는 있더라. AB는 인계온도, 인간 입력의 함수라는 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